자, 46번 볼게요. 자, 랑케는 was strongly of this opinion. 그래서 이게 비동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가 보어로 올 때가 있다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도로가 공사 중이다. 라고 하게 되면 the road is under the construction. 모자르네. 남나? 딱 떨어졌다. 자, 요렇게 보어로 나올 때가 있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그래서 이제 부사가 뒤에 나오는 보어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역을 하게 되면 뭐 오브가 이제 뭐 뭐뭐의 뭐뭐에 관하여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랑케는 알죠. 그 철학자. 그죠? 사상가라고 해야 되나? 어찌됐든 그 랑케가 그 사람이 was strongly of this opinion. 그래서 이 의견에 관하여 강하게 이 의견에 관하여였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대충 느낌은 오죠. 그러니까 뭐 이러한 아이디어나 의견에 뭐 동조했다. 뭐 이쯤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중간에 나오는 걸 똑 떼어갖고 온 거라 좀 문장이 좀 이상해지죠. 원래 뒤에 내용이 조금 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큰 따옴표로 시작을 해서 작은 따옴표로 끝나는데 잘못 나온 겁니다. 중간에 나오는 걸 빼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의견이라고 하는 게 이 뒤쪽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ambitious에서 야심차고 warlike 그러면 이제 호전적이고 공격적이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ncited 그러면 이걸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차피 이따 정리하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자극하다, 선동하다, 뭐 이제 고무시키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인사이트 지금 보면 좀 덜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인사이트하고 사이트하고 의외로 헷갈리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이트 그러면 그 자극하다, 고무시키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사이트는 여기 이제 quote 그래서 이제 인용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좀 구별을 좀 해두고요. 그래서 야심차고 호전적이면서 by national pride에 의해서 자극받는 the French.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인들은 이런 얘기죠. 여기 지금 동사가 have잖아요, 그죠? 동사가 이제 have capt니까 당연히 이제 the French는 복수 취급될 거고 전에 요건 한번 했었죠. 요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the English가 이제 영국인들이에요. 당연히 복수 취급하고요. 이게 영어라고 해석이 될 때는 언어 앞에는 정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the English라고 쓴다라는 얘기는 영국인들인 거고 the French 그러면 프랑스인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는 이제 프랑스인들은 뭐 국민성 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내셔널 프라이드 그러면 두 가지 의미로 좀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모든 언어의 명사라고 하는 게 대부분 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애국심 정도로 본다면 좀 긍정적인 걸 거고 뭐 이제 뭐 국뽕 뭐 이런 얘기 있죠. 이런 단어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어찌됐든 애국심이냐 근데 뭐 이제 약간 보면 그 선동되는 좀 느낌이죠. 내셔널 프라이드에 의해서 ambitious 야심차고 그 다음에 warlike 그 다음에 incited warlike incited by national pride에 의해서 자극받는 것까지. 그래서 지금 보면 ambitious하고 warlike하고 incited하고 이제 사실상 병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national pride에 의해서 야심차고 그 다음에 national pride에 의해서 warlike 호전적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 내셔널 프라이드에서 인사이티드 그래서 그 자극받기도 하면서 프랑스인들이 뭐뭐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뭘 했냐 보면 have kept their neighbors 그들의 이웃들. 자, 여기서는 the French를 프랑스인들이라고 하는 걸 프랑스 전체로 썼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기 나오는 their neighbors는 프랑스인들의 이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프랑스의 이웃 국가들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죠? 여기서 대열이라 그래서 앞에 나오는 거 더 프렌치를 전체적으로 다 받았거든요. 그럼 더 프렌치는 프랑스인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더 프렌치라고 쓰는 것 자체가 프랑스인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their neighbors라고 하게 되면 프랑스 전체 사람들의 이웃이면 당연히 이웃 국가들이 되겠죠. 이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keep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오형식으로 좀 많이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형식으로 많이 쓴다라고 했던 게 make나 keep이나 find나 leave 뭐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랬죠. 내가 이 얘기 굉장히 자주 하는 거 느낄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자주 하는 거냐면 해석이 빨라지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동사를 오형식에 나눠서 배우잖아요. 근데 실제로 동사가 오형식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따지긴 좀 그래서 그런 걸 그 동사 오형식 말고 문법에 이제 verb 패턴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동사 패턴인 겁니다. 근데 몇 번 얘기했었던 것 중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provide, 그 다음에 give. 이게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다 그래서 해석은 똑같아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다나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provide가 공급하다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근데 provide는 사람 쓰고 사물 쓸 때 중간에 전치사 여기다 with 써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give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냥 순서대로 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건 왜 주지? 이게 동사라고 하는 게 해석에 따라서 이제 그 나누기에 좀 오형식 5개로만 나누기 좀 힘들 겁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한 23개에서 26개쯤 여러분들이 이제 아카데믹하게 이제 문법 책에서 배우는 것들만 한 20개 정도 됩니다. 문법 책에서 배우는 것들. 물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누면 뭐 그 미국이나 영어권 국가들 영어 그 언어학자들 보면 뭐 120형식 뭐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5개 형식으로 나누는 건 일본에서 제일 처음 나눠 놓은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문법 책으로 돼서 이제 좀 들어오면서 그런 식으로 좀 굳어진 거죠. 근데 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동사 패턴을 여러 가지를 알면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make 같은 경우가 1, 2, 3, 4, 5 형식으로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제일 많이 쓰이냐라고 하면 만들다 같죠? 아니에요. make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건 5형식입니다. 그 make, keep, find, leave 대부분 다 똑같아요. 얘네들 대부분 다 5형식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5가지 형식으로만 나눈다라고 하더라도 이 5개 형식 중에서 반 이상 나오는 게 5형식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빨라지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사를 보고 이 동사 뒤엔 어떤 패턴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make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보호하도록 만들다. keep이면 목적어가 보호하도록 유지시키다. find면 목적어가 보호하다는 걸 알게 되던데 이게 생각한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얘기라고 그랬죠. leave면 목적어가 보호하도록 내버려 두다 그래서 약간은 좀 방치한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다 그랬고 그래서 이게 형식상 보면 3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네이버를 in constant excitement 그래서 어떤 지속적인 흥분 상태 속에 kept 그럼 이제 가둬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좀 이상하죠, 그죠? 만약에 3형식이면 그래서 이게 사실상 어떤 상태 속에 constant excitement 속에 유지시켜준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건데 여기 나오는 excitement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뒤에서 보면 2가지로 썼어요. 2가지로 썼다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냐? 많이 쓰는 방식 중에 몇몇은 어떻게 했고 또 다른 몇몇은 어떻게 했고 이런 방식 있잖아요.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방식을 썼냐? 사람들 말고 시간, 때때로는 어떻고 more often, 좀 더 자주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2가지로 풀어줬어요. 그래서 자, sometimes 때때로는 liberating,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죠. The oppressed라고 해서 그 억압받는 사람들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more often, 좀 더 자주는 그러니까 억압받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건 몇 번 없죠. 근데 그것보다 더 자주 어떻게 했냐? oppressing the free 그래서 자유로운 민족들을 oppressing 그래서 억압하고 그랬단 얘기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oppress는 똑같이 쓰였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대칭 구조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충 눈치를 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억압받는 사람들을 liberate 시킨다라고 하는 걸 무슨 뜻인지 모른다라고 하면 더 free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상 더 free 하나만 보면 free하고 oppress의 의미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oppress가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놓아주다의 반대 의미, 억압하다, 억누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 수 있고, 이게 대칭적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liberate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는 것도 여기서 liberate는 뭐하고 같겠다? 그죠? 프리하게 놓아준다라고 하는 것과 같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단락이 전개되는 방식이나 그 다음에 구문이나 구조가 확장되는 방식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문장 구조나 형식 속에서 어휘를 추론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몇 가지 얘기들을 조금 더 할 건데, 자, 여기 the oppressed, 여기도 이제 더 플러스 형용사 또는 더 플러스 분사, ing나 pp나, 자, 이게 뭐뭐 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oppress가 억압하다니까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주도, more often 좀 더 자주는 자유로운 사람들을 oppressing, 억압하기도 하고. 그죠? 실제로 그 1차 세계대전 얘기할 때, 1차 세계대전을 얘기할 때 제일 1차 세계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땅 따먹기입니다. 그죠? 식민지 늘리기란 말이에요. 그죠? 식민지 늘리기. 지금 그 현재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갈등 상황들 뭐 이런 거 보면 대부분 다 그때 당시 유럽에서 땅 따먹기 한 결과입니다. 시리아 그 난민서부터 시작해서 그 팔레스타인 난민 뭐 이런 거 전부 다 걔네들이 그 지금 유럽에서 잘 나간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옛날에 땅 따먹기 하면서 벌어진 그 후폭풍이에요. 대부분 다. 자세하게 얘기하면 좀 복잡하고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구조 정리를 좀 먼저 할 거예요. 지금 한 건 더 플러스 형용사, 더 플러스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그래서 뭐뭐 하는 사람들. 이게 뭐뭐 하는 사람 그래서 단수 취급될 때도 있는데 뭐 그런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암기 형태의 수일치 문제를 곧잘 냈는데 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 일단은 첫 번째 비동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나오는 게 보어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오랜만에 하나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mbitious, warlike, incited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제 그 컴마 형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and처럼 이제 병렬 구조로 되어 있다란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제 얘를 볼 때 사실상 3형식처럼 보이는데 5형식처럼 해석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과 함께 얘기를 하는 게 이제 make나 keep나 find나 leave나 뭐 이런 단어들. 그리고 46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식의 대칭성 구조를 이해를 하면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이제 어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뭐 정리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단 ambitious 있습니다. 자, 이게 야심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ambitious 그러면 assertive. 최근에 모의고사 풀면서 본 사람들 있을 거예요. assert가 단언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assertive가 단언하는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energetic.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야심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느낌을, 이미지를 이 정도로 그려두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게 중요하냐면 그 글을 읽든 단어를 외우든 제일 중요한 게 이미지로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으로 이미지로 그려져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게 되면 그 해석한 게 머릿속에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자로 남기면 오래 못 간다. 문자로 남긴다는 얘기, 그건 다 외운다라는 얘기인 건데 힘들죠. 그 다음에 이제 warlike, 그래서 뭐 이제 아까 호전적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aggressive, 뭐 공격적인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ncite. 자, 이거 인용하다 아니고 자극하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excite. 참, 아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 안 왔네. 여기 이제 excitement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하나는
때때로는 억압받는 민족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게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그 다음 more often oppressing the free 그러면 자유로운 민족들을 갖다 억압한다 그러면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constant한 지속적인 excitement 안에다가 그들의 이웃 국가들을 놓아둔다라는 얘기는 이게 긍정적인 쪽이든 부정적인 쪽이든 어찌됐든 excitement 하죠. 어찌됐든 계속 그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텐션을 늘려가는 거잖아요. 팽팽하게. 그죠? 그런 의미의 익사이트먼트가 되는 거죠. 이게 좋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항상 명사에 대한 뉘앙스 같은 경우는 글을 읽으면서 좀 계속 좀 보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플레임이 불꽃이죠? 그러다 이제 사람 마음속에 불꽃을 피우는 겁니다. in flame.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고무시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아는 단어가 inspire 뭐 이런 거 있을 거고 자극시키다, 자극하다 라고 해서 역시 기본적으로 많이 아는 단어들이 stimulate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steer 얘가 이제 휘젓는다 라는 얘기거든요. 휘젓다. 그래서 휘젓는 건데 사람 마음을 휘저으면 어떻게 돼요? 싱숭생숭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휘젓다, 불러일으키다 뭐 이런 게 각성시키다 뭐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프랑스가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앞에 보면 이제 그 프랑스 인권이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억압받는 민족들이 있으면 뭐 자유롭게 놓아주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땅 따먹게 하면서 그런 짓들도 하고 근데 얘네 좀 이상합니다. 프랑스 사람들 요새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자, 여기까지